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 근육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죠? 계단만 조금 올라가도 숨이 차고, 장바구니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뻣뻣한 날도 있고요. 그럴 때 가장 먼저 힘이 빠지는 곳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팔, 다리의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걷고, 앉고, 일어나고, 균형을 잡고 따뜻한 체온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삶의 기반이죠. 그래서 백세하루 습관은 근육을 젊음의 저금통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내일의 힘과 균형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근감소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의미는 간단해요. 쓰지 않으면 줄어들고 부족하면 더 빨리 약해지는 근육의 성질을 말합니다. 특히 30대가 넘으면 우리는 매년 자신이 가진 근육량의 약 1% 정도씩 근육을 잃기 시작하며 40대 이후에는 예전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움직여도 근육이 더디게 회복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못하거나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길어지면 회복 속도는 더 느려집니다. 근육을 갉아먹는 이 근감소증은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정식 질병입니다. 왜 근육 회복이 중요할까요? 근육은 우리의 생존율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뼈를 튼튼하게 지탱하여 낙상과 골절을 예방하고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혈당을 조절하고 대사활동을 주도합니다. 근육을 지키는 것은 곧 질병의 위험을 낮추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50대 이후에도 근육은 다시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잃는 속도보다 얻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방법, 일상 속 식탁에서 시작하는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운동을 시작해 보려고 근력 운동 영상을 재생했는데 막상 따라 하려니 무릎이 시큰거릴까, 허리가 아플까, 겁이 덜컥 나는 순간이요. 백세하루 습관은 그럴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운동의 첫 단추는 음식에서 끼웁니다. 오늘 접시 위에 올라가는 단백질과 영양소의 선택이 내일의 스쿼트 한 개를 더 쉽게 만들어주고 모래의 계단 한 층을 가볍게 해줍니다. 즉, 음식이 근육의 재료를 채워주고 그 재료가 쌓이면 몸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반응해요. 이 영상에서는 먼저 근육이 왜 줄어드는지, 즉 노화, 단백질 부족, 운동 감소라는 세 가지 악순환의 고리를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나쁜 습관이 무엇인지, 그 습관이 근육을 어떻게 몰래 갉아먹는지도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회복의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근육 회복에 꼭 필요한 영양, 운동, 휴식의 3대 원칙과 근육의 필수적인 5가지 영양소를 소개합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를 짚어본 다음 근육을 망치는 습관, 근육 회복의 5대 영양소, 오늘 장 보러 나가면 담아올 수 있는 근육 회복 음식 10가지, 하루 식단 예시, 마지막으로는 근육을 만드는 좋은 습관을 실천이 쉬운 순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이론은 최대한 덜어내고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게요. 혹시 나는 이미 근육이 많이 빠진 것 같아 늦었나 하고 걱정하고 계신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근육은 오늘의 선택에 반응합니다. 한 숟가락의 단백질, 한 컵의 요거트, 한 줌의 견과류, 한 접시의 푸른 채소, 그리고 한 시간의 숙면.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일주일 뒤에 몸을 바꾸고 한 달 뒤에 자세를 바꾸고 올해의 체력과 균형을 바꿉니다. 백세하루 습관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먼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힘든 훈련표 대신 따뜻한 식탁에서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왜 우리의 근육은 줄어드는 걸까요? 오늘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식사마다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을 담으면 합성 신호가 확실하게 켜집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근육은 30세 전후로 정점을 찍은 후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를 넘어 근육의 감소는 전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감소증이라는 질병으로 이어지죠. 70대에는 30대 근육량의 절반까지 근육이 소실될 수 있습니다. 이 근육 감소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들은 노화, 영양, 습관이 복합적으로 엮인 6가지 악순환 고리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근육 재건 능력의 저하입니다. 노화는 근육 감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 세포 수준에서 여러 생리학적 변화가 일어나 근육의 양과 기능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바로 동화 저항이 생기는 것인데요. 젊은 사람들은 식사 시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단백질 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인체는 단백질을 섭취해도 근육 합성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 동화 저항성이 발생합니다. 이는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만드는 효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근육 성장에 중요한 필수 아미노산 류신에 대한 근육의 민감도가 떨어져 근육을 키우기가 더욱 어려워지죠. 게다가 근육 성장을 돕는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이 30대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근육 세포의 증식과 회복에 필수적인데 그 양이 줄어들면서 근육 합성 능력이 떨어지죠. 이 때문에 똑같이 운동해도 예전만큼 빠르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체감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활동량 감소와 근육 이화 작용의 우세입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많이 걷고 몸을 썼다면 지금은 엘리베이터와 자동차가 대부분의 움직임을 대신합니다. 활동량 감소는 근육 위축을 가속화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는 기능을 아껴두려는 성질이 있어 근육 자극이 줄면 합성보다 분해가 앞서기 쉽습니다. 몸은 근육을 불필요한 무게로 인식하고 분해하는 이화 작용이 우세해지죠. 하루 이틀의 작은 차이가 쌓이면 몇 달 뒤에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됩니다. 이러한 활동량 감소는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신경세포의 수를 줄이고 신경과 근육이 만나는 신경근육접합부의 기능도 저하시킵니다. 이로 인해 근력과 힘을 잃어 걷다가 자주 쉬게 되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어야 편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엉덩이와 척추 주변 근육이 먼저 약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죠. 셋째는 단백질 섭취 부족과 영양의 질 문제입니다. 근육 합성 효율이 떨어지는 노화의 상황에서 식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근육은 재료 고갈 상태에 빠집니다. 노년층은 치아 상태나 소화 기능 저하, 식욕 감소 등의 이유로 육류나 콩류 같은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끼에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있지 않거나 식사가 밥과 반찬 위주의 탄수화물 중심으로 치우치면 근육 합성을 켜는 스위치가 약하게 들어옵니다. 매 끼니 20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을 꾸준히 공급해야 하는 중장년층에게 아침을 가볍게 넘기는 습관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지면 인체는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기 위해 기존 근육을 분해하여 사용하게 되어 근육 감소가 가속화됩니다. 넷째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회복 기회의 상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운동할 때 근육이 커진다고 생각하지만 근육 성장은 실제로 휴식하는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 회복의 황금 시간대를 놓치면 근육은 재생되지 못하고 피로만 쌓입니다. 깊은 잠은 회복의 시간이며 이때 근육 회복과 성장을 돕는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잠이 짧거나 자주 깨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되죠. 다음날 아침 몸이 유난히 무겁고 근육통이 오래가는 느낌은 수면 중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명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근육분해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져 근육 감소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다섯째는 스트레스와 만성염증으로 인한 근육의 방해입니다. 마음의 긴장과 혈당의 불안정은 근육의 염증성 환경을 조성하여 회복을 방해합니다. 스트레스가 길어지면
몸은 긴장 모드로 전환되고 에너지를 비상용으로 돌립니다. 이때 근육분의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져 근육 합성에는 덜 투자하려고 하죠. 마음이 지치면 몸이 느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가공식품과 단 음식을 자주 먹어 혈당이 크게 오르내리면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 염증은 근육세포가 영양을 받아들이는 문을 둔하게 만들어 회복 속도를 느리게 만듭니다. 여섯째는 미세한 영양 부족과 나쁜 습관의 축적입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과 자세 역시 근육 감소를 가속화합니다. 물을 덜 마시거나 마그네슘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근육 수축과 이완이 매끄럽지 않아 작은 경련이 잦고 피로가 길게 남습니다. 또한 햇빛을 덜 쬐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단백질을 써서 근육을 만드는 과정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증을 피하려는 습관도 영향을 줍니다. 아픈 부위를 너무 쉬게만 두면 주변 근육까지 함께 약해지기 쉽죠. 가벼운 범위의 안전한 움직임은 오히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의 회복 시동을 걸어줍니다. 근육은 오늘의 선택에 반응합니다. 50대 이후에도 근육은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근육은 사용 자극이 줄고 단백질과 핵심 영양이 부족하며 잠이 짧고 스트레스가 길수록 쉽게 줄어듭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의 순서도 보입니다. 이제 다음 순서에서는 회복의 스위치를 켜는 3대 원칙인 영양, 운동, 휴식과 실제 식탁 위의 근육 강화 음식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벽돌이자 시작점입니다. 식사마다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을 담으면 합성 신호가 확실하게 켜집니다. 닭가슴살과 달걀, 두부와 생선, 그릭 요거트 같은 익숙한 선택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류신이 풍부한 식품은 운동을 하지 않는 날에도 근육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는 회복의 소방수처럼 염증의 불을 낮춰줍니다. 연어와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을 주 2에서 3회 먹거나 대체 식품을 고르면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구이나 조림으로 또는 에어프라이어로 가볍게 조리하세요. 오메가3 지방산 EPA 및 DHA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과하지 않게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핵심이고 오메가3 보충제에서 올라오는 비린 냄새는 빈속 섭취와 산패가 주된 원인입니다. 등푸른 생선의 비린 향은 마늘이나 생강 또는 레몬과 허브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브레이크와 엑셀을 조절하는 감독입니다. 수축과 이완이 부드러워지면 작은 경련과 쥐가 줄고 회복 감각이 빨라집니다. 시금치와 아몬드, 호박씨, 현미와 같은 식품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보충됩니다. 비타민 D는 단백질을 올바르게 쓰도록 돕는 현장 감독입니다. 햇빛 노출이 적은 날이 이어지면 식사만으로는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달걀 노른자와 우유, 버섯을 자주 고르고 짧게라도 매일 햇볕을 쬐어주세요. 겨울철과 장마철에는 의사와 상의해 개인 상황에 맞는 보충 전략을 준비하면 안전합니다. 칼슘은 근육과 신경이 신호를 주고받게 하는 스위치입니다. 우유와 요거트, 멸치와 두부, 케일과 브로콜리에서 부담 없이 채울 수 있습니다. 칼슘만 따로 늘리기보다는 비타민 D와 함께 가야 흡수가 좋아집니다. 짜게 먹는 습관은 칼슘 손실을 키우므로 간은 심심하게, 국물은 적게가 원칙입니다. 이 5가지는 따로가 아니라 함께일 때 힘을 냅니다. 한 끼에 단백질과 채소, 건강한 지방을 균형 있게 담으면 근육은 즉시 반응합니다. 과한 규칙보다 생활에 맞는 반복 가능성이 더 중요합니다. 먹기 쉬운 재료를 정해 냉장고에 항상 준비해두면 실천이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 기준으로 가능한 선택을 찾고 내일 한 가지를 더하는 방식이 가장 오래 갑니다. 식사 자리에 앉기 전 1분 스트레칭으로 어깨와 엉덩이를 풀어주면 음식물의 소화를 촉진시키고 근육을 활성화시켜 식후 혈당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영양소는 서로 손을 잡고 움직입니다. 단백질만, 지방만, 탄수화물만 고집하면 균형이 무너져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반대로 조금씩 고르게 담으면 같은 칼로리로도 근육의 체감이 달라집니다. 어제보다 한 숟가락의 단백질과 한 줌의 채소를 더 담아보세요. 체중계 숫자보다 계단을 오를 때의 가벼움이 먼저 변합니다. 식탁에서 시작한 작은 변화가 한 달 뒤에 보폭을 넓히고 겨울의 체력을 지켜줍니다. 이제 이 원리를 음식 선택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똑똑하게 고르는 리스트가 장보기와 조리 시간을 줄여줍니다. 지금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근육 회복 음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단백질은 아침에 특히 중요합니다. 밤새 공복으로 쉬던 몸은 아침 단백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요거트와 달걀, 두부 된장국처럼 부담 없는 조합으로 시작해 보세요. 저녁은 소화 부담을 낮추고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기름기를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견과류는 간식으로 좋지만 한 줌을 넘기면 칼로리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한 줌의 기준을 손으로 기억해두면 습관 관리가 쉬워집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이 있는 채소는 색을 다양하게 담는 것이 비결입니다. 초록과 주황, 하얀색 채소를 골고루 담으면 미세 영양들이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비타민 D는 계절에 따라 전략을 바꾸세요. 칼슘은 과하지 않게 꾸준히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공 치즈나 과한 소금 간식은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세요. 우유가 맞지 않는 분은 요거트나 두유, 멸치와 두부를 먹어서 칼슘을 섭취하면 됩니다. 영양제를 고려할 때는 음식 기반이 먼저여야 효과가 큽니다. 식단이 자리를 잡으면 보충제는 빈틈을 메우는 안전벨트처럼 작동합니다. 물과 수면은 영양소의 통로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영양소 운반이 느려집니다. 깊은 잠을 자면 낮에 먹은 영양이 근육 안으로 더 잘 스며듭니다. 하루의 리듬을 일정하게 맞추면 호르몬 신호가 정돈되고 회복이 빨라집니다. 이 5가지 영양소는 오늘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한 가지를 정해 바로 실천해 보세요. 내일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쌓인 선택이 근육의 방향을 회복적으로 확실히 돌려놓습니다. 이제 원리를 생활에 적용해 볼까요? 근육의 회복은 운동 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 섬유는 정확한 영양 공급을 통해 강해지며 노화로 인한 근손실 사르코페니아는 단백질과 저항 운동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수술 후 근력 약화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영양과 점진적인 활동이 중요합니다. 특히 운동 후 30분부터 2시간, 질병 회복 중 하루 여러 번의 영양 타이밍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근육 회복은 신체 기능 유지와 삶의 질 개선에 필수적입니다. 다음 소개할 10가지의 음식은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닭가슴살은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닭가슴살은 근육 회복의 대표 주자로 100g당 약 31g의 순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면서도 지방과 칼로리가 낮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필수 아미노산, 류신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류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는 신호 역할을 하는 스위치로 회복 속도를 대폭 빠르게 만듭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살코기도 좋은 선택으로 크레아틴과 철분이 근력과 산소 운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운동 후에는 닭가슴살을 구워 현미밥이나 고구마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최적의 비율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어를 포함한 등푸른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는 항염에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운동으로 유발된 염증 반응을 낮추고 회복 시간을 단축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오메가3가 근육 통증을 줄이고 근력 회복을 촉진한다고 보고합니다. 연어에는 비타민 D도 들어있어 근육 기능 유지와 칼슘 흡수에 이롭습니다. 구이나 찜으로 조리하고 통곡물과 녹색 채소를 곁들이면 균형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 한 개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아미노산 구성이 근육 성장에 유리합니다.
핵심적인 아미노산 그룹인 BCAA가 풍부하여 근육 회복에 직접 기여합니다. 노른자에는 콜린과 비타민 D가 들어있어 신경 전달과 근육 수축, 칼슘 흡수에 도움을 줍니다. 흰자만 드시기보다 전체를 섭취하시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삶은 달걀, 계란말이, 샌드위치 등으로 간편하게 활용하세요. 네 번째로 그리스식 요구르트는 이중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빠르게 흡수되는 유청 단백질과 천천히 흡수되는 카제인 단백질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는 운동 직후 빠른 회복과 밤 동안의 지속적인 회복 모두에 효과적입니다. 운동 후 간식으로 블루베리나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제까지 얻을 수 있고, 자기 전에 먹으면 밤 시간 동안의 근육 회복을 촉진합니다. 다섯 번째로 고구마는 에너지 회복의 왕입니다. 운동하면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고갈됩니다. 고구마는 복합 탄수화물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단순당보다 천천히 소화되므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에너지를 꾸준히 공급합니다. 고구마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땀으로 손실된 전해질을 보충하고 근육 경련을 예방합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제로 작용해 운동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닭가슴살이나 달걀과 함께 섭취할 때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3:1 또는 4:1 비율로 맞추면 회복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여섯 번째로 통곡물은 지속적인 에너지원입니다. 현미, 귀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은 소화 속도가 느려서 장시간에 걸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특히 퀴노아는 거의 완전 단백질에 가까우면서 마그네슘도 함유하고 있어 근육 이완과 회복에 직접 기여합니다. 현미에는 아연이 풍부한데 이는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귀리는 귀리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소화기 건강을 개선합니다. 아침 식사로 오트밀을 먹거나 점심과 저녁에 현미밥이나 퀴노아, 샐러드를 단백질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로 베리류는 항산화제의 보고입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체리 같은 베리류는 운동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와 자유라디칼을 효과적으로 중화시킵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손상된 세포 복구를 촉진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특히 타트체리 주스는 수많은 연구에서 근육 통증 감소와 운동 성능 회복을 촉진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블루베리에 든 안토시아닌은 뇌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되므로 운동 후 인지 기능 회복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또 운동 후에 그리스식 요구르트나 프로틴 쉐이크에 넣거나 신선한 상태로 간식처럼 섭취하면 됩니다. 여덟 번째로 견과류와 씨앗류는 건강한 지방의 공급원입니다. 아몬드, 호두, 치아씨드, 아마씨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염증을 감소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 이완을 촉진하고 경련을 예방합니다. 아몬드의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운동으로 인한 세포 손상을 직접 방지합니다. 견과류는 소량으로도 높은 포만감을 주면서 단백질과 에너지를 동시에 제공하므로 간식으로 한 줌 정도를 운동 후나 사이사이에 섭취하면 좋습니다. 샐러드에 뿌리거나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아홉 번째로 바나나는 빠른 글리코겐 보충을 제공합니다. 근육 글리코겐은 빠르게 동원되어 근육세포에 포도당을 공급하는 단기 에너지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바나나는 운동 직후 고갈된 글리코겐을 가장 빠르게 보충하는 식품입니다. 쉽게 소화되는 단순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바나나의 진정한 강점은 칼륨 함유량입니다. 칼륨은 전해질로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필수적이며 운동 중 땀으로 손실된 전해질을 빠르게 보충해줍니다. 근육 경련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 직후 단백질 쉐이크와 함께 섭취하거나 땅콩 버터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최적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열 번째로 시금치는 완벽한 보조 음식입니다. 시금치 같은 녹색잎 채소에는
글루타민이라는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글루타민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격렬한 운동 후 손상된 근육 조직의 회복을 촉진합니다. 마그네슘과 칼슘은 근육 기능에 필수적이며 시금치에 함유된 질산염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합니다. 이는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 잘 공급되도록 해서 회복 속도를 높입니다. 샐러드로 생으로 섭취하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먹거나 또는 닭가슴살과 함께 볶음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근육 회복은 운동 그 자체만큼 중요합니다. 위의 10가지 음식들은 단백질, 탄수화물, 항산화제, 건강한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 근육 회복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이 식품들을 균형 있게 일상 식단에 포함시키면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더 빠른 회복으로 다음 운동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피트니스 여정은 운동 시간과 식단 관리의 조화에서 비롯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식단 예시와 섭취 팁, 운동과 음식 병행 방법, 삶의 습관에 대한 내용으로 만나겠습니다.